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도 달러 기준으로 최고가를 경신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 가지 변화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ETF 효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ETF에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ETF가 처음 출시되고 나서 요 시점에서 이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소폭 하락을 했다가 다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어제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거래량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ETF 10종의 거래량이 55억 달러, 한화로는 한 7조가 넘는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색깔로 봤을 때 요 하늘색 가장 크게 표시된 것이 블랙락의 IBIT 상품인데요. 이 IBIT에만 24억 달러, 한화로는 3조가 넘는 자금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10억 달러 이상의 지금 규모들을 운영하는 그런 수준으로 간 거죠. 그래서 ETF가 굉장히 기록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비트코인 ETP, ETF 상품 전반적으로도 지금 거래액이 급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300억 달러, 한화로는 거의 39조 가까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2021년에 굉장히 장이 뜨거웠던 그 당시들보다도 더 많은 거래액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을 필두로 한 그리고 글로벌 기관들의 어떤 ETF 발 수요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이제 손실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모든 구독자님들과 투자자분들이 다 이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번 주 관전 포인트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한화라든지 엔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신고가, 지금 최고가를 다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 파운드화도 지금 넘기 직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달러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느냐, 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황에서 전해드렸던 파월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반기 통화정책의회 증언이 있기 때문에 상원, 하원 이렇게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공포 및 탐욕 지수가 지금 2년 내 최고이고 지금 현재 83에서 84 요 정도를 가리키면서 지금 극도 탐욕 단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투심이 좋아서 이제 어떤 자금들이 유입되는 건 좋은데 이거는 이제 과열 양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3월 중순 이후로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을 한 것인가, 진입하지 않은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세 상승장은 비트코인 반감기를 기점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대세 상승장이 아닐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또 하나의 또 대세 상승장의 중요한 기준은 이제 그전 대세장의 최고가를 돌파하는 그 시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원화 기준으로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는 사실상 대세 상승장에 진입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달러 기준도 지금 완전히 코앞에 와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바로 달러 기준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세 상승장으로 돌입하는 어떤 시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반감기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타이밍이 빨라진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아무래도 좀 조정이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대세 상승장으로 돌입하고 있다. 이미 돌입했다라는 어떤 시그널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지금 롱텀 홀더들의 어떤 포지션 변화에서 이제 롱텀 홀더들, 즉 장기 보유자들의 유출이 아주 크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기 보유자들이 다 유출을 지금 본인의 물량을 던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일부가 지금 던져내면서 상당한 물량으로 지금 장기 보유자 물량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대세 상승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장기 보유자 물량들이 나오고 이거를 단기 보유자들이 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 과정들이 지금 시작되는 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래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어떤 규모의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는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들은요, 계속해서 물량들을 주워 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요 시점에서 약간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요건 이제 등락을 계속 거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켜봐야 되는데요. 어떤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매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크립토컨트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지금 스트롱 불 존에 진입했다. 즉, 대세 상승장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도 이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스트롱 불 존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비율이 매우 낮은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어떤 정황으로서 지난주에 신규 유입된 투자자의 비율이 10.62%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들은 지난 사이클 상승 랠리의 초입이었던 구간과 거의 흡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황들이 대세 상승장 초입을 이제 명확하게 가리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한 상승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원동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의 투자 기관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미국의 기관들도 포모에 의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요. 이건 사실은 그냥 농담이 아니라 지금 미국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들이죠.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지금 이 상황들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계속해서 빠르게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갖다가 무려 13종의 펀드에서 최대 25%까지 담기로 한 거죠.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움직임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연휴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게 유지가 됐다가 다시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또 급등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물 ETF 출시 이후에는 계속해서 주말보다 주중에 가격 급등세가 훨씬 더 심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기관들에 의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물량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 ETF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거는 IBIT 블랙록과 그리고 피델리티 FBTC 두 개 상품이 지금 압도적인 점유율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업적들은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020년에 이 시장에 진입을 해가지고 4년 동안 꾸준히 모아왔던 그 물량들을 불과 2달여 만에 완전히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어떤 거대한 월가의 자금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가치들도 굉장히 많이 조명을 받고 있어서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하루 사이에 20% 이상 급등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계속해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지금 여러 집단들마다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앞서 장기 보유자 물량들이 조금씩 시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단기 보유자, 지금 쇼텀 홀더들도 계속해서 시장에 유입을 해서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익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40% 넘는 수준의 수익률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도 대세 상승장 초입에서의 어떤 움직임들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강조드리지만 모든 자산이 계속해서 상승만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또 크게 오른 만큼 크게 조정을 받는 구간들도 늘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CA라고 하는 방법을 늘 권유드리는 이유도 그 구간들을 다 감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담아야 되지만 앞으로 이제 조정이 오는 구간에서도 더 담아야 될 수 있기 때문에 DCA를 통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권유를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전 대세장 최고점까지를 비트코인의 매입 시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자산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런 원칙 자체는 크게 의미를 가지는 원칙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만약에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최고로 효율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알트코인에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본인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모아가면 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에 대한 시그널로 어제 MVRV 지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메이어 멀티플이라고 하는 지표를 보여드릴 텐데 이 지표도 지금 중요한 구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4 구간에서 늘 이렇게 조정을 겪는 구간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의 패턴에서도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 구간을 넘어섰는데요. 바로 지난 대세장은 그렇게 큰 조정 없이 이 구간을 넘고 바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정을 겪게 될지 아니면 급속한 랠리로 이어지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또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호화폐 분석가 벤자민 코hen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3만 달러에서의 지지선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 하락이 가능하다. 그래서 3만 달러를 테스트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근거로 2019년에도 50%의 하락이 발생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벤자민 코hen 같은 경우는 데일리 호드 기사들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극단적인 주장을 아주 빈번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분의 말을 조금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골자는 결국은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제이미 쿠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과열 양상이 어디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느냐? 결국 선물 시장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 발 현물 수요가 늘어나서 건강하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선물 거래량도 그 이상으로 많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선물 거래량이 현물보다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선물 펀딩 비율과 3M 베이시스와 선물 및 옵션의 미결제 약정 이런 모든 지표들이 시장의 과열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밈코인들 지금 개들이 굉장히 또 귀환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펌핑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단기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다. 결국은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와 맹목적인 무지들 이런 곳에서 이제 기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장기적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불리시한 관점들이 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이고요. 결국 그 기반들이 마련되면 다시 또 상승의 랠리들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네, 매트릭스포트의 수석 애널리스트이자 10X 리서치의 설립자이죠. 마커스 틸렌이 비트코인이 아마도 이제 이번 주에 달러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네, 그리고 테더의 공동 창업자가요. 비트코인이 이번 강세장에서 최대 3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화로는 4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선에서도 이 암호화폐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강압적인 움직임들을 보이다가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수그러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엘리자베스 워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잠잠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무소속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가요. 원래 비트코인의 어떤 옹호론자로 많이 유명하죠.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을 또 매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면 이더리움도 구매해야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 것은 최근에 캐나다 정부가 트럭 운전사에 대한 지원금을 폐지하는 것을 보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중산층에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암호화폐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 투자자,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어떤 투심을 좀 모으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취급되는 것을 막겠다. SEC가 함부로 설치게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급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도벽은 68K와 69K에서 좀 뚜렷하게 처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벽을 하나씩 돌파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매도벽이 계속해서 상방으로 더 진하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매수세에 굉장히 강한 힘들이
추가적으로 이 구간들을 깨트리고 올라갈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벽 같은 경우는 여전히 52K에서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고래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요 구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많은 물량들을 넣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어떤 기관들의 물량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라색 고래와 빨간색 고래, 녹색까지도 모두 다 지금 유입 행렬에 가세를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들을 던져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긴 안목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단기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다는 거죠.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68.3K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역대 최고가, 달러 기준의 최고가를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69.2K 정도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달러도 채 차이가 나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주 내에 아마도 이 역사상 달러 기준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굉장히 추궁이 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 이 최고가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 달러 기준으로도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강력한 매수세가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상승의 추세들이 훨씬 더 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2EMA도 더 가팔라지는 모습들이고요. RSI도 계속해서 좀 과매수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승장 패턴이 이어지던 당시에는 과매수 구간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좀 과매수 구간을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지금 상승 페넌트 패턴이 지금 나타났고, 그리고 이거를 탈주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74에서 76K까지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지금 많은 기술적인 분석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매도세가 요 60K까지 다시 떨어뜨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페넌트 패턴 안쪽으로 밀어 넣게 됐을 때 이 패턴이 무효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이제 하향 이탈해야지 매도세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도세들의 어떤 목표는 60K 다음으로는 요 22EMA가 있는 56.2K 정도 부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추세상에서는 이 구간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승 페넌트 패턴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대부분 74에서 76 정도 부근을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3,600달러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지금 조금 더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주간 종가를 마감했을 때는 4,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이 구간이 1차적인 지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3,300달러이고요. 만약 이 구간도 이탈하게 되면은 22EMA 3,100달러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전히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 분석상 계속해서 이 상승 랠리를 단기적으로는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미 SEC가요, 블랙락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심사를 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월 23일 바네크의 마지막 기일까지가 아마도 데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번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이제 4월 달이 되면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논의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네크의 연구 책임자입니다. 매튜 시겔이 올해 말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것 같다. 또 뭐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리플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리플이 지금 간만에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0.67달러의 어떤 저항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0.74달러 또 중요한 어떤 저항선에 지금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요 채널 사이에서 횡보할 가능성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요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서 상승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떤 추세적인 변화들을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플의 어떤 움직임들을 그때부터는 조금 더 예의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131달러 부근까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 다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 이 구간을 잘 지켜내면은 138달러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됐을 때는 22EMA가 있는 116달러까지 하락을 할 수 있고요. 만약 이 구간도 지키지 못하면 104달러, 50SMA 위치까지도 늘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알트코인이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가격이 하락을 해서 요 50 SMA 정도까지는
있는 도달하는 구간을 좀 눈여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샀을 때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를 자제하면서 관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